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2,4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60원을 넘기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시는 개장부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2.4% 내린 2,405.69로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은 무려 4%나 떨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이어갈 수 있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굉장히 아주 긴축 지향적인 효과가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 이외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곧바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1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14.2원 오른 1,363.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원유값의 환율까지 오르면 우리나라는 물가를 잡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분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데다 고물가마저 이어지면 한국 역시 긴축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국내 가계라든가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국내외적인 자금 조달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요. 경기 둔화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이미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867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100%를 넘어섰고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7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몇 달 전 신도들에게 알뜰폰에 가입하라면서 연일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통신료 절감이라는 알뜰폰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반 통신사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의 대주주는 전광훈 씨의 딸이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설교 중이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불쑥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통신사를 바꿀 것을 독려했습니다. 딸이 총지휘해서 청년사업단에서 통신사 이동을 완성했다며 1,200만 기독교인들은 다 통신사 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딸이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알뜰폰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또 준비해 오셨던 청년사업단 통신사업 모바일이 드디어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출시되었습니다. 사업 시작 첫 달 11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전 목사의 독려 뒤 5개월 만에 10,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월 매출도 지난 8월 기준 2억 8,900여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애국의 또 다른 이름, 실속 있고 다양한 요금제를 내건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요금제는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반 통신사 요금보다도 한 달에 2만 원이 비쌌습니다. 11조 헌금을 연상하게 하는 기부 요금제는 비슷한 데이터와 통화 시간을 제공하는 다른 알뜰폰 업체 요금보다 3배 정도 비쌌고 데이터 용량이 더 큰 이 업체의 다른 요금보다도 9,000원 더 비쌌습니다. 알뜰폰 사업은 요금 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3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전 목사가 자신의 딸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기부가 애초에 낮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려 했던 알뜰폰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MBC는 해당 업체에 기부요금제 등 알뜰폰 수익의 사용처와 가입자 중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비율 등을 물었지만 업체 측은 통상적인 영업 활동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법적인 부분은 물론 도의적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중국과의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를 전달한 한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중국팀을 응원하는 클릭 수가 갑자기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정 IP에서 조작을 한 흔적이 확인이 됐는데요. 여당에서는 여론 조작 의혹을 주장하면서 공세에 나섰고 야당은 이를 빌미로 정부 여당이 여론 통제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승리로 끝난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남자 축구 8강전.
경기 종료 1시간 반쯤 지난 새벽 0시 30분, 포털 사이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갑자기 중국 응원 클릭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응원 3,130만 건 중 2,919만 건, 93%가 중국팀 응원이었습니다. 다음이 즉각 조사를 벌였고 매크로 조작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응원에 참여한 인터넷 주소 IP는 5,591개였는데 이 중 단 2개의 해외 IP에서 2천만 건의 클릭이 발생했습니다. 네덜란드 79.4%, 일본에서 20.6%가 집중됐는데 해외 가상 주소를 만드는 VPN 기술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가 업무 방해로 수사 의뢰할 예정인 가운데 불똥이 여야의 여론 조작 공방으로 튀었습니다. 여당은 좌파 성향의 포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포털 다음이 여론 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작 행위가 드러났다는 것은 절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닙니다. 야당은 스포츠 경기의 응원 클릭수 조작을 두고 여론 조작을 운운하는 것은 호들갑이라며 이는 포털을 검열하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잘못된 국정 운영을 돌아보지는 못할 망정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소통 창구인 포털을 통제하겠다고 달려들다니. 한덕수 총리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입법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문당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노동자 고 강보경 씨 유족들이 원청인 시공사를 찾아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해부터 해당 시공사의 건설 현장에서 8명이 숨졌지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스윗 차림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29살 대학원생 고 강보경 씨. 지난 8월 부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창호를 교체하다가 6층 높이 약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는 엄마의 말에 아들은 엄마 사랑합니다 하던 음성이 매일같이 생각나서 우리 집은 울음바다가 됩니다. 학비를 벌겠다고 나간 아들이 영영 돌아오지 못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애였거든요. 가난한데 엄마 아빠밖에 모르고 엄마를 지가 책임지고 싶어 했던 애라서. 유족들은 현장에 안전띠나 그물망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답사 시에 지갑만 받을 수 있었고 폰이나 가방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 관리자분께서 맥박이 뛰고 있었고 구급차에 함께 타서 병원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족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원청인 DLENC 현장에서 모두 8명이 사고로 숨졌다며 DLENC 측에 진상규명과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7번째 사고 29세까지 왔습니다. 8번째는 없어야 합니다. DLENC 측은 당시 유리창 설치가 마무리돼 안전망 등이 필요 없었다. 또 유리창 수리를 위해 협력 업체 측이 임의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일어났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협력 업체인 KCC 측은 고인을 포함한 현장 작업자가 임의로 작업을 했으며 휴대전화는 찾자마자 경찰에게 제출했다고 사고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으로 권력 서열이 높은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장이 탄핵을 당한 건데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임안을 제출한 게 하원 의장이 속해 있는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찬성 216, 반대 210.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이 6표 차이로 234년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됐습니다. The office of Speaker of the House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is hereby declared vacant. 공화당 소속인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결탁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당내 강경파가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메카시 의장은 어디 한번 해보라면서 곧바로 표결에 붙였습니다. You're asking why I'm confident? Because who I am. And I just don't give up. So there are obstacles in my life. I have fallen many times. 하지만 투표 시작 직전부터 가결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민주당이 의원 총회 끝에 해임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메카시가 임시 예산안 처리에 기여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쏙 빼는 등 바이든 대통령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몰표에 공화당 강경파 8명의 반란표가 더해지면서 정치꾼 메카시에게 치욕을 안겼습니다. 하원 의장 공석으로 의회가 마비되면서 본 예산안 처리 전망은 더 어두워졌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란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으면서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I think we should move on and find somebody else. What's paralyz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been the failure of Speaker McCarthy.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민주당보다 딱 9석 많습니다. 공화당 내 친트럼프 강경파가 20석 정도에 불과하지만 양당 사이에서 얼마든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확실히 증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